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경제 이야기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일 경제 회복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한국은행이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1.6%로 집계가 됐다고 발표하면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게 사실은 그 예상보다 그러니까 지금 경기, 적어도 수치상으로는 경기 회복 속도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갈 수 있겠는데, 네. 하나는 그러니까 예상보다도 그러니까 연말이나 연초 예상보다 이제 경기 회복 속도가 이제 좀 빨라지고 있는 건데요. 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는 그 코로나 방역 속에서 사람들이 지쳤다가 이제 그러니까는 경제 활동을 더 이상 지체하게 되면은 너무 힘드니까는 네. 그 경제 활동을 이제 그러니까 허용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장기간 지속되면서 그 억눌렸던 하나의 소비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증가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니까 참아왔던 소비 욕구가 터진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제 수출로 이제 증가로 나타나는 효과가 있고요. 네. 우리는 수출이 증가해야지만이 기업들 투자가 살아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 수출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것은 기존의 이 전문가들이 간과했던 건데 제가 이 시간에도 이제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요. 수출이 예상보다 굉장히 그 내용이 좀 좋아지면서 그 규모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내용도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재난이라는 상황 전과 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매력도가 좀 증가했다. 네. 그랬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 상품들이 코로나 재난 1년 사이에 갑자기 무슨 경쟁력이 특별하게 더 점프해가지고 좋아질 이유는 좀 희박하거든요. 근거는요. 네. 근데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그러니까 매력도가 대한민국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고 한국 사람들에 대한 매력도가 증가하면서 한국 상품도 같이 이제 이게 그 매력도가 증가하는 거죠. 인지도가 흔히 좋아져서 제값을 그렇죠. 받고 수출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얘기 하셨죠. 그렇죠. 제값도 팔고 이제 수출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돼야지만이 이게 설명이 되는 측면들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일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든가 일부 전문가들이 놓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다 보니까는 지금 이렇게 그 수출 회복세도 굉장히 빠르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국내 경기에 미치는 이제 그러니까 파급 효과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확산되면서 성장률을 예상보다 크게 이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신호로 봐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연초까지만 하더라도요. IMF나 이런 데서 OECD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로 그 올해 복귀하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느냐, 이런 얘기 하면서요. 네. 한국하고 미국 정도가 큰 나라 중에서는, 선진국가 중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2분기 지나면 이제 그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거라 했어요. 코로나 이전 상태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한국과 미국 정도뿐이라고요. 네, 큰 나라 중에서요, 경제 네. 규모가.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1분기에 그걸 이제 코로나 재난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수치로 보면 예, 2분기도 그러니까 이번에 아니고 1분기 성적 발표 결과 그게 이제 좀 서프라이즈인 건데요. 네. 원래 2분기 지나야지만이 코로나 재난 2019년 말 수준을 넘어설 줄 알았는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는 1분기 성적을 열어보니까는 1분기에 2019년 말보다 한 0.4%가 이미 넘어선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1분기, 2분기 연속으로 역성장했는데 3분기에는 2.1%, 4분기에는 1.2%에 이어서 올해 1분기도 이제 회복세가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회복세가 빠른 이유는 뭘까요? 이거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한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저희 매력도가 증가하는 게 하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제 K 방역이라고 봐요. K 방역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 활동에 좀 타격을 상대적으로 덜 본 게 분명히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산업별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출 측면에서 가계 소비라든가 기업 투자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는 소위 충격이 네. 적게 이제 나타난 걸로 확인되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에 비해 가지고요. 네네. 우리나라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데 다른 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그 1분기 지금 기록이 다들 안 나왔지만 지금 예상할 때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주요 선진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2019년 말씀을 넘어서고 나머지 나라들은 여전히 그 2019년 말을 100으로 놨을 때 90대 애들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는 지난해 굉장히 많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네. 이들 나라들도 지난해 3분기부터는 회복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은 워낙 충격이 크게 받았다 보니까는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 그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역시 빠른 회복에는 K 방역이 한 몫을 했다 이렇게 보셨는데 예. 이번 회복세 이야기할 때 항상 수출이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수출보다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좋은 의미죠. 이번에 이제 기재부가 본인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이게 좀 예상 밖으로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요. 네.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가와 특징 뭐 이런 것까지 해서 보조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네네. 발표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이제 3박자가 다 이게 이루어졌다 하면서 네. 3박자라는 게 뭐냐면은 경제를 견인하는 힘이라는 것이 되게 보게 되면은 가계 소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이제 그러니까 투자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의 입장 속에서 이제 수출을 이제 얼마나 이제 가느냐 하는 게 투자와 수출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이 3박자가 모두 다 그러니까는 좋은 성적을 만들어냈다. 이제 이런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1분기 이제 한국에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다들 이제 그러니까 소비 같은 경우도 민간 소비도 지난해 연말까지는 계속 이 마이너스 내지는 정체에 있는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성장이 좀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도요. 네. 근데 1.6%가 이제 0.5%가 기여도가 이제 성장률에 있어서 민간 소비도 이제 기여를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렇게 기재부에서 말한 것처럼 가계 소비, 기업 투자, 국가의 재정 모두 다 잘 풀었다고 보세요. 원래 재정을 좀 더 풀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1분기에 이제 이 성적이라는 것이 지금 이 수치를 얘기하는 게 전분기 대비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 4분기, 직전, 지난해 네. 4분기 대비죠. 네. 그거 대비 민간 소비가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에는 마이너스 0.7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게 플러스 0.5로 바뀌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난해 4분기에 마이너스 0.7이기 때문에 사실 0.7 이상 올라가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지난해 4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해서 기저 효과죠.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100에서 만약에 95로 지난해 0.7이 줄었다는 얘기는 100에서 93으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0.5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93에서 0.5가 증가하게 되면요. 네. 쉽게 이제 대충 계산해봐도 한 0.5 정도만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지난해 4분기보를 아직 회복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이걸 계산해 보니까는 기업 투자라든가 수출이라든가 다른 부분들 정부 재정 같은 경우는 다 2019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19년 말을요. 네. 100을 다 넘어섰는데 민간 가계 소비만 여전히 94.5입니다. 올해 1분기의 이 성적이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한 마이너스 5.5가 2019년 그러니까 말 대비해서 여전히 2019년 말 대비 한 마이너스 5.5% 정도가 네.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가계 부분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아직은 체감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회복이 안 그렇죠.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는 괜찮은 성적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민들은 지금 힘들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게들도 이제 그러니까는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서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네. 심한데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었다는 것은 쉽게들 다들 많이 이제 짐작하고 워낙 이제 얘기가 많았었으니까요. 네. 하는 얘기들인데
근데 이제 뚜껑을 잘 열어보니까요. 가장 타격을 본 부분은요. 소득이 이제 그러니까는 자영업들은 좀 지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타격을 가장 많이 본 부분은요. 운수업이라든가 네. 운수업하고 그다음에 뭐냐면은 그 이 문화 부분이요. 이 부분이 타격이 가장 큽니다. 네. 그러니까 운수업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을 100으로 놨을 때 83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7%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네. 2019년 말 대비요. 네. 문화 분야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그 18.6% 정도가 아직도 마이너스 상태예요. 이게 그 금액으로 보게 되면은 문화 분야가 한 1조 9,400억 정도가 그러니까 이 소득이 아직도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고요. 2019년 말 대비요. 네네. 그리고 운수업 같은 경우도 한 2조 7천억 원 정도 회복이 안 된 이런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이 그 자영업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도매, 소매, 숙박, 음식업 같은 경우는 2019년 말을 100으로 놨을 때 93.5니까는 여기도 타격은 아직도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됐지만은 운수업이나 문화 분야보다는 그래도 좀 이제 그러니까는 그 덜 타격 본 걸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원을 많이 그래도 그나마 지원을 좀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좀 짐작도 가고요. 문화 운수에 비해서 다른 분야가 지원이 조금 더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 와중 속에서요.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이 정부에 이게 이제 남겨진 과제이기도 한데요. 금융업 같은 경우는요. 네. 이 와중에 코로나 재난 상황 속에서도 12.2%가 소득이 증가했어요. 2019년 말 대비요. 아, 그건 대출이 늘어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는데 좀 인색했고요. 네. 금융 지원으로 주로 했거든요. 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요. 네네. 그러니까 대출을 그러니까는 뭐 지원해준다든가 아니면 이 부채 대출 상한을 그러니까 좀 연장해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준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럼 금융업은 성장을 하고 가계 부채는 늘고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양극화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은행은요, 이대로 성장률이 계속 간다면 당초 전망을 3.2%를 했는데 이걸 넘어서서 3%대 중반 성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교수님도 그렇게 같이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전망했던 것보다도 수출이 굉장히 빠르게 예상 밖보다 많이 그러니까 이게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근데 3% 후반이라고 하지만 지금 더 낙관적으로 본 데는 4% 넘을 거라고 예상하는 데도 있습니다. 수정은행들 중에서는요. 그렇게 높게. 네. 예. 그리고 이번에 4월 수출을 보게 되면요. 재밌는 게 그 자동차가 그동안에 굉장히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네. 자동차가 지난해 같은 4월 대비해서 73.4%나 증가했어요. 수출이요. 엄청난 거네요. 그렇죠. 73.4%면 거의 그러니까는 그 지난해 그러니까 그래서 100대 했다면 173대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난 거죠. 왜 갑자기 반도체가 한 30% 증가했는데 자동차가 73% 이상 증가했으니까요. 네.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은 자동차 시장이 사실 완성차 시장은 글로벌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미 2018년도에 도달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 소비가 좀 억제되던 것이 이제 저희 그 보복 소비가 살아나면서 자동차 소비가 증가하는데 얘 한국 자동차냐 이거죠. 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한국에 대한 매력 증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연결 안 시키면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역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이 돼서 자동차 수출도 확 늘어난 거군요. 그렇죠. 근데 좋은 신호긴 한데 이게 백신 접종이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여전히 올해 최대 그러니까 변수는 이 코로나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상 4차 유행에 진입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인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인도는 뭐 40만 명, 하루에 40만 명 간다지만 뭐 일부에서 그러니까 파악 안 된 숫자까지 하게 되면은 그것에 4-5배 된다고 이런 이제 진단도 있고 그러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인도 사태가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지금 백신에 대한 그 기술을 좀 공유하는 문제를 G20 정상회담이라든가 유엔 차원에서요. 이걸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를 던졌었는데요. 네. 코로나 상황 터지면서 모두를 위한 자유라는 이런 이제 화두를 던졌었어요.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코로나 재난으로부터 모두가 그러니까 이제 자유로워지려면은 모두가 그러니까 세계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다 같이 그러니까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의미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 입국을 막 불허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어려운 것이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동남아 같은 데는 인도에서 원래 동남아에는 인도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주한 사람들이요. 네. 19세기 말에 이주를 많이 하면서요. 네. 더군다나 옆에 나라에 인접 국가다 보니까요. 동남아가 지금 굉장히 긴장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글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이주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계화가 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이 이동을 이걸 어떻게 강제로 이걸 다 억제시키겠냐 이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뭐냐면 인도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그러니까 비상 입국시키는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가 그러니까 저렇게 인도 문제를 방치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세계가 코로나 재난 전쟁에서 끝을 볼 수 없다는 얘기인 것이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대개 후발 국가들, 가난한 나라들이 대개 방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뒤처질 수밖에 없는데 이 코로나 방역 기술을 그러니까 백신 기술을 좀 이걸 특별하게 이걸 좀 이제 기술을 공유를 해가지고 후진 국가들도 그러니까 빨리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선진국도 안전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인도 팬데믹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기도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죠. 인도 팬데믹이 만약에 유럽으로 확산되거나 하게 되면 지금 터키로도 지금 확산돼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터키도 이제 유럽의 저건데 글로 지금 유럽으로 다시 또 재확산되게 되면은 작년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대유행 때 4월 달에 수출이 그냥 대폭락했었거든요. 네. 그 유럽에 있어서 이제 저걸 봉쇄하고 그러면서요. 네. 그럼 이런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은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 개별 국가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인도에 너무 심각하니까 전 세계가 나서서 함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미국 경제도 좀 살펴보면 미국은 1분기에 6.4% 성장률을 보였어요. 예. 이게 대규모 경기 부양안 또 백신 접종률이 지금 미국은 43%를 넘어선 걸로 나오고 있는데 이 영향이 있겠죠? 이 6.4% 수치를요. 네. 좀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미국은 성장률 발표하는 게 일반적인 나라하고 좀 약간 다른 방식으로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그러니까 한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성장률로는 한 2.3% 정도뿐이 안 돼요. 아, 네. 이게 그러니까는 연속 앞으로 4분기 동안 1년이 4분기니까요. 이걸로 계속해서 성장을 했을 때 6.4%가 나온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1.6%잖아요. 네. 이게 이제 4분기 대비 1.6%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 1.6% 지금 이제 1분기의 1.6%가 이걸 연율로 이제 환산하는 거예요. 네. 연율로 환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계속 1.6%로 성장을 한다고 할 때. 네. 그러면 1.6에 4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복리 계산식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결과가 6.4%란 얘기예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좀 이제 우리식으로 그러니까 4분기 대비로 하게 되면 한 2.3 내지 2.4 정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4분기까지 계속 이 성장률이 이어갔을 때 6.4%라는 말이군요. 1년치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요. 네네. 그럼 아직 이게 딱 6.4%다 이렇게 보기는 힘드네요. 그렇죠. 아, 그러면 그래도 2분기에는 더 미국은 더 상승할 거다 이러고 보는 전망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수록 성장률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네. 빨라지는데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2분기 지나면은 이제 그러니까는 2019년 말 수준을 이제 회복을 할 것이고 올해 1년 동안에는 그러니까는 가장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선진국가 중에서는 성장률이 가장 그러니까 성적이 좋을 거라고 지금들 많이 전망들을 하고 있는 이유가 네. 대규모 경기 부양이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러니까는 미국 경제는 가계 소비가 이제 70% 정도 차지하는 나라인데 근데 이 가계들한테도 그러니까 연초에 그러니까 대규모 그러니까 돈을 풀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지원을 풀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시간 지나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효과가 확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정을 어차피 그러니까 투입하게 되면은 재정 투입 효과가 한 3분기 이후까지 계속 나타나져요. 네. 예, 그 효과가 어쨌든 간에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아마 성장률은 아마 선진국가 중에서는 제일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통과된 1조 9천억 달러 규모 부양책 효과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어서 2분기에는 뭐 6.4%보다 더 높은 성장률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미국의 뭐 기준으로는요. 예. 그럼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미국이 경기 회복이 빨라지면 우리에도 좋은 영향 가지고 오는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회복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어쨌든 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지요. 네.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수입이 이제 미국 사람들이 수입을 그만큼 증가시키게,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소비가 살아나면서 이제 우리나라 상품 수출에 좀 이제 그 도움이 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주요 국가들이 정부가 재정을 투입했을 때 그 재정 투입한 효과가 해외로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금융위기 이후부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강화된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미국산 제품을 그러니까 쓰게 네. 정부 재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요.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치들을 가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 미국에 그러니까 일자리 만드는 쪽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된다거나 그래서 가능한 한 미국 정부가 푼 재정이 해외로 좀 이제 유출되는 걸 최소화시키기 하려고. 네. 그래야지만 국내 경기에 이제 이 부양 효과가 이제 극대화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러니까 이 효과가 크진 않고요. 네. 단지 이제 미국 경기가 회복되게 되면은 그 이제 반사적인 이제 그러니까 간접적인 효과는 분명히 이제 그러니까 수출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죠. 이전보다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뭐 부정적으로 미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렇죠, 예. 네. 또 대만이 굉장히 눈길을 끌고 있어요. 올해 1분기 3%대 경제 성장률을 기록해서 깜짝 성장이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나요? 대만은 기본적으로 방역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대만은 방역에 있어서는 거의 그러니까는 최고 수준의 나라로 지금 확진자도 그러니까는 거의 통제가 되고 있고요. 네네. 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도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플러스 성장을 했었어요. 모두가 다 마이너스 성장일 때 대만만큼은 그렇죠. 플러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뭐냐면 중국 경제가 지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올해 그러니까 8% 성장까지 얘기를 하고 할 정도니까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또 굉장히 높고요. 대만 같은 경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코로나 방역에서 굉장히 우리도 잘한 편이지만 대성공적인 나라였었고요. 네. 그 상황 속에서 중국 경제하고의 또 하나의 이런 또 연결성도 굉장히 깊다 보니까는 그 효과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1인당 국민 총소득 기준이 한국을 뒤집을 수 있다 이런 관측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이제 그러니까는 소위 엎치락뒤치락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좀 이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좀 이제 계속 주도를 해왔었는데 네.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탈리아를 제치고 막 이런 일이 네네. 일어나듯이 그러니까는 지금 뭐 대만도 그러니까는 우리를 이제 앞설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이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누가 우위를 선점하느냐 이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뭐 대만의 기업이죠. TSMC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이 기업과 삼성이 어떻게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아주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메모리 부분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는 삼성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계 시장을 한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은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러니까 비메모리 분야에 이제 이런 분야는 삼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좀 이제 후발주자였었던 것이고. 네. 그래가지고 TSMC가 거의 세계 시장의 한 50% 정도, 이 파운드리 시장을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 그거를 그러니까 대체하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TSMC가 기업 가치로도 삼성전자보다도 더 큽니다. 그런가요? 엄청난 예, 기업이네요. 네. 미국에 상장된 저걸로 보게 되면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러면 이 반도체를 좀 삼성이 가져오면 좀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반도체는 지금 그러니까 이건 사활이 걸린 하나의 국가들 간에 있어서 네. 경제 전쟁에서 사활이 걸린 분야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미국, 대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알아봤는데 역시 중요한 건 코로나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백은의 이게 경제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